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입니다. 이 단지에서 무순위 공고가 나왔어요. 총 341세대나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저조해서 좀 놀랐는데요. 그래도 원래 본 모집 공고일 때는 1500세대 물량에서 300세대 물량이 나온 거니까 약 한 20% 정도 물량이 무순위로 나온 겁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대형 단지입니다.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단지고요. 규모는 지하 6층부터 지상 35층까지 26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3,000세대예요. 와, 구리역에서 최대 규모 아파트죠. 주차 대수도 4,300세대. 어마어마하죠. 입주 예정일은 29년 12월로 예정합니다. 단지가 큰 만큼 4개의 단지로 나뉩니다.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볼게요. 여기는 무순이다 보니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재당첨 10년, 전매 1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 1년이다 보니 1년 후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는 4월 13일 월요일 날 나왔고요. 접수는 4월 20일 월요일, 발표는 4월 23일 목요일, 계약은 5월 2일 토요일.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무주택 구성원까지 다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첨으로 내가 가점이 원래 낮았다, 아이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900%까지 무작위 추첨이니까요. 다음으로 분양 물량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분양 물량이 본 모집 공고 때는 1530세대. 자, 2구 타입부터 110 타입까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지금 무순위 공고에서는 총 341세대가 나왔습니다. 자, 빠진 게 보면 5구 C 타입은 완판이 됐고요. 그리고 2구 타입도 완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고분양가로 사실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세대밖에 안 나왔다는 점, 아마 저는 무순위에서 대부분, 아니 거의 완판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남은 물량을 보시면 5구 타입이 약 100세대로 좀 많아요. 77, 13가구, 84 타입이 66가구, 그리고 110 타입이 56가구. 보시면 본 모집 공고에서도 59가구가 110 물량으로 나왔는데 3세대밖에 정당 계약을 하지 않은 겁니다. 110가구, 즉 대형 평형의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아서 많이들 포기한 듯 합니다. 자녀 세대를 한번 봐볼게요. 38, 77, 84는 모두 9층 이하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44, 59, A, B, 110 타입은 고층까지 19층이나 20층 이상 물량이 다수 남아 있네요. 특히 여기는 타입별로 단지 구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38 타입은 2단지만 구성, 44 타입은 4단지, 59 타입은 1, 2, 3단지 다 배정 가능하고요. 77 타입은 1단지만, 84 타입은 1, 2, 3, 110 타입은 1단지만. 자, 여기가 왜 이렇게 1, 2, 3, 4단지를 나눠놨냐면 세대수가 워낙 커서입니다. 자, 여기요. 구리역이 여기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500m 정도 됩니다. 보시면 자, 1단지가 가장 커요. 그리고 2단지, 그리고 3단지, 4단지. 이 4단지는 주상복합동이에요.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는 소형 평형만 들어갑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소형 평형은 요 4단지와 2단지의 좌측동 있죠. 여기가 소형 평형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대형 평형은 저 1단지에서도 우측 라인에 여기가 다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2단지가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왕숙천, 여기 왕숙천이 우측으로 흐르죠. 왕숙천은 1단지가 가장 가깝고요. 자, 그리고 바로 뒤로는 건배 길링공원이 있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38 타입과 44 타입 두 개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이에요. 자, 거실 필두로 침실 하나가 거실과 같은 양을 보고요. 침실 하나가 뒤를 봅니다. 38 타입은 세탁실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44 타입은 세탁기가 없습니다. 세탁실에는 보통 세탁기와 건조기를 놔야 되는데 아마 요 침실 1에 붙어있는 요 발코니에 놓게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요 38 타입은 세탁실이 있지만 외창이 뚫려 있지 않아서 천장으로 하는 시스템 환기로 돌릴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놓는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 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창이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38 타입은 2단지에 위치했고요. 44 타입은 4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4단지는 별로 비추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주상복합동이고 소형 평형만 이루어져 있어서, 게다가 실외기실도 44 타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을 쓰실 분들은 아싸리 38 타입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59 타입을 볼게요. 59 타입은 59A랑 59B 타입이죠.
59 A타입과 B타입은 똑같이 3베이 판상형으로 비슷해서 제가 평면도는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59 A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 특징은 거실 필두로 방 2개가 같은 향을 봐서 3베이고요. 그리고 3베이다 보니 방 하나가 꼭 북향을 보게 됩니다. 이 북향이 안방 뒤에 붙다 보니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쉽고요. 또 특이한 점이 안방에는 발코니가 없어요. 보통 요 안방에 원래는 베란다가 있어서 화분이나 빨래를 건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요 안방 발코니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실외기실을 요 침실 3 끝쪽에 요 뒤로 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배정동을 보시면 59A 타입은 자 2단지, 2단지, 1단지, 3단지 요렇게 가네요. 자 1단지에서는 보통 남서, 남동 둘 다 있고요. 2단지에서는 주로 2단지 배치네요. 그리고 3단지에도 물량이 있고요. 아마 요 1단지나 2단지에 배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9 B타입 같은 경우엔 2단지는 203동만 배치됩니다. 그리고 1단지 같은 경우엔 자 요렇게 밑쪽 라인, 그리고 3단지에 304동에 배치되네요. 자 다음으로 77에서 110 타입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77 타입은 유일한 타워형입니다. 보시면 투베이 타워형, 가장 일반적인 타워형이고요. 30평답게 드레스룸 있고요. 하지만 수납 공간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방에 발코니 다 확장해서 없고요.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면 요렇게 1단지 내에서도 110동, 109동, 103동 요 코너브 라인에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84 타입을 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4베이 판상형.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같은 향을 봐서 4베이고요. 3베이 같은 경우는 요 작은 방이 요 안방 위에 붙다 보니 드레스룸이 거의 작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4베이 판상형이다 보니 드레스룸이 넓게 빠졌고요. 역시나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상에 있다 보니 주방과 거실이 넓어 보이죠. 게다가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일직선상에 있다 보니 두 창을 개폐하면 마통풍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관 팬트리 넓은 거 너무 좋고요. 역시나 여기도 안방 발코니는 없네요. 즉 확장을 했습니다. 배정동을 보시면 역시나 주력 평형답게 2단지, 1단지, 3단지 위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3단지만 아니면 어디든 배치되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10 타입을 볼게요. 역시나 4베이 판상형이고요. 와, 현관 팬트리, 그리고 현관이 정말 넓어요. 길고 넓게 빠졌고요. 주방 역시 정말 넓습니다. 게다가 대형 평형답게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 34평 드레스룸보다 이 대형 평형 110 타입의 40평형대의 드레스룸이 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배정동을 보시면 딱 1단지 내에서도 103동과 110동 이렇게 남동향을 보게 되네요. 자, 우측으로 이렇게 왕숙천이 흐르는데 잘하면 요 끝자락에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소요 비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본 모집 공고 일정이 나왔을 때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총 소요 비용 보시면 38 타입은 최고 분양가 기준 7억, 44 타입은 8억, 그리고 59 AB 약 10억 정도, 77 타입 12억 5천, 84 타입 13억 5천, 110 타입 18억까지 갑니다. 와, 110 타입이 상당히 비싸네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모집 공고를 발췌해왔고요. 옵션은 통상적으로 요 정도 들어가더라라고 제가 좀 그나마 좀 미니멈하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풀업을 플러스 1000에서 2000 정도까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중도금 이자가 있는데 중도금 이자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계산을 한 겁니다. 회차별 중도금이 10%니까 분양가의 10%. 자, 이렇게 하고 금리는 5%로 가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 59 A타입 기준 회차별 중도금 1억에 곱하기 금리 0.05. 그런데 나누기 12를 해야죠. 연금리니까. 그리고 1회차가 26년 9월에 처음 납부하는데 입주가 29년 12월이다 보니 총 39번, 즉 39개월을 납부하게 되죠. 곱하기 39 하게 되면 1,6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다 더하면 5,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즉 중도금 60%를 대출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왜냐? 시공사 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휴직이어도 무직이어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0 중에 100은 다 받으세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숨만 쉬어도 59 타입 기준 5,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 소요 비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요 분양가 대비 소형 평형 경우엔 5천만 원 상승하고요. 59 타입은 1억 원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1억 2천, 110 타입은 1억 5천이나 상승하네요. 자, 중도금 이자가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 입주 예정일이 29년 12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정도 있어야 입주해야 되는데 이때 동안 계속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게 되다 보니 중도금 이자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대 비용이 많다는 점. 자, 그래서 작은 플랜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우리는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아까 계산한 총 소요 비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통은 감정평가액은 분양가보다 후하게 쳐줍니다. 은행에서. 왜냐?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분양가랑 비슷한 시세더라도 5천에서 1억 정도는 더 해줘.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고분양가라고 하더라도 분양가보다는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부대 비용을 더한 총 소요 비용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 70.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44 타입부터 다 6억 맥시멈이 나와요. 29 타입은 요번에 물량이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38 타입은 5억 3천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총 소유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하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38 타입은 2억 정도 필요하고요. 44 타입은 2억 중반, 59 타입은 5억 초반, 77 타입은 7억 5천, 84 타입은 8억 5천, 110 타입은 와 14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세 줄 때를 알아볼 수 있죠. 여기는 비규제라 전세를 주셔도 돼요. 하지만 627 대책에 의거해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금지됐어요. 즉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시세를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59 타입을 5억, 84 타입을 6억 5천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 예상 전세 시세에서 총 소요 비용을 제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웬만하면 실거주할 때가 전세 줄 때보다 소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 여기는 비규제라 대출이 6억까지 잘 나오기 때문이죠. 전세 시세를 왜 그렇게 잡았냐 하면 25평 지금 주변 전세를 보면 5억 안팎입니다. 사실 현장은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게다가 34평 주변 시세는 7억 초. 그런데 저는 보수적으로 5억, 6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입주 시점엔 지금 규제 때문에 전세 물량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출은 불가능해요. 왜냐? 분양가가 다 6억 이상이어서요. 하지만 38 타입하고 44 타입 같은 경우엔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가능하다는 점, 요거는 꼭 염두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작은 플랜을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 계약금 10% 잔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 당연히 대출 나오죠. 마지막 잔금 때 계약금 10%를 제외한, 왜냐하면 이건 먼저 냈으니까요. 중도금 원금 60%, 잔금 30%, 원금, 게다가 중도금을 대출받은 이자,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옵션까지 다 이 잔금 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금 때 저희는 세 가지 플랜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분양권 전매. 여기는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분양권을 팔 수가 있어요. 모든 계약을 다 승계 가능합니다. 즉 내가 분양권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거는 집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나 옵션 선택한 거 다 승계를 해요. 그래서 나는 피만 받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취득세도 당연히 없습니다. 즉 복비만 내면 아무런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 주기. 자, 요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줘도 너무 좋아요. 게다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년 전세 주고 바로 매도를 해도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는 플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실거주. 여기는 대형 세대이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도 높을 겁니다. 문제는 분양가죠. 그래서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플랜을 잘 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하이니티 리버파크,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인창 어반펄에 13억 1천, 힐스테이트 구력, 여기가 지금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13억 3천. 그리고 여기가 한양수자인 구력 12억. 자, 그러면 사실 구리역과 거리는 좀 있어요. 하지만 1군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진 대형 단지입니다. 유일무이한 대형 단지요. 아마 여기 주변으로 인프라가 다 형성될 겁니다. 과연 이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얼마일까요? 13억 3천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 연식이 벌써 5년 차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세로 한 14억 아니면 13억 후반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13억 5천이에요. 34평이. 하지만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14억 중반이기 때문에 현 기준 시세 차익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 전에 8호선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죠. 지금 8호선에서 요 구리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선사역이 나오죠. 바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와 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이에요. 8호선과 중앙선이 있는 구리역까지 500m밖에 안 됩니다. 사실 가까운 동을 따지면 한 300m면 가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고속도로도 얼마 전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도 뚫렸어요. 제일순환 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있어서 외곽이나 안으로 진입하기 정말 좋습니다. 학군으로 따지면 자, 초등학교가 두 개로 배정돼요. 구리초와 수택초. 자, 구리초는 위에 단지들이 갈 거고요. 수택초는 밑에 단지들이 갈 겁니다. 둘 다 250m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자, 중학교를 보시면 수택중, 구리중, 구리여중. 자,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정말 많아요. 주변을 보시면 구리역 상권. 자, 정말 다 갖춰져 있죠, 벌써. 먹자골목. 구리곱창도 유명하죠. 저도 구리곱창 먹으러 많이 가는데, 자, 여기 상권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전통시장도 있고요. 자, 롯데백화점도 있고, 한양대병원도 있고, 벌써 다 상권이 완성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랑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산 신도시나 왕숙보다도 구리가 훨씬 낫죠. 그리고 바로 옆에 한강이 있고, 건배 근린공원을 바로 단지가 끼고 있어서 너무 좋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입니다. 보시면 이 구리역 앞에 이렇게 대형 단지가 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3,000세대나 되다 보니 모든 인프라를 요 단지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에 상가가 엄청 크게 들어설 거고요. 그 상가 내에 학원이며 병원이며 은행이며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권이 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분양가가 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실거주용으로 너무 좋고요. 살다 보면 여기가 시세를 리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입지는 정말 좋아요. 유일무이한 정말 대단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실거주용이든 투자용이든 사실 좋아 보입니다. 분양가가 좀 비싸게 나와서 여러 문매를 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분석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